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수요일 밤은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아주 특별한 신년 기획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소년 범죄가 흉포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호통 판사로 유명한 분이죠. 소년 재판을 최장기간 맡아오면서 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판사,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천종호입니다. 네, 반가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요즘엔 소년 재판 담당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2018년 2월에 소년부를 떠나서 부산지방법원으로 왔고요. 네. 예, 지금은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사님, 퇴직하는 순간까지 소년 재판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년 재판장을 떠나게 됐을 때 심정 어떠셨어요? 예, 우연치 않게 소년 재판을 2010년 2월에 하게 되었고요. 예. 예, 제가 보기에 개선할 점이 너무 많은 게 소년 재판이라고 생각돼서 예, 제가 퇴직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예, 이제 임했고, 그런데 8년 좀 지났을 때 네. 예, 생각지도 않게 이제 소년 재판을 떠나게 됐어요.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평생 소년 재판만 하고 퇴직하겠다는 거였는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네. 제가 거짓말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매우 당황스러웠고, 예, 매우 법원 내부의 시기였다고. 인사 규정인 거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8년간은 네. 어느 정도 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한계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8년 동안 소년 재판을 맡으신 것도 뭐 우리나라 사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요? 예, 뭐 중간중간에 그 일반 사건 처리했다가 다시 소년 재판으로 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8년 연속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예, 대부분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던 거죠. 근데 소년 재판부는 판사들 사이에서 기피부서, 소위 한직으로 여겨진다는 게 사실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언젠간 퇴직을 해서 변호사를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예. 예, 소년부 전담 판사로서 이름이 나 있으면 결국 퇴직 이후에 사건 수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년 재판을 의도적으로 원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담을 아껴주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한 2년 지나서부터는 계속 제가 이제 소년 재판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저 별명이 호통 판사예요. 별명 마음에 드세요? 예,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10년, 11년, 12년 그 무렵에 막말 판사로 법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법정에서 막말은 그냥 호통까지 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네. 예, 이제는 조금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런 별명을 들어서 익숙해져서 부담은 좀 줄은 상태입니다. 아니 막말하고 꾸짖을 때 호통을 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요. 그거는 아마 재판을 받는 피고도
다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일단 소년 재판을 직접 맡아보셨을 때 그 네. 당시는 뭐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달랐다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직접 본 현실은 어떻던가요? 저도 뭐 가난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한국이 지금 2010년만 해도 그래도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갈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재판은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 후진적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컵라면 재판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한 명당 지금 재판하는데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었는데, 네. 제가 이 창원지방법원에 3년간 있을 동안 네. 평균 100명 하루에 100명 정도의 아이들 재판을 했었거든요. 하루에 재판을 100명을 해요. 네, 어떤 데는 제가 보니까 200명 가까이 한 적도 있더라고요. 200명을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시간 넘겨서 1시까지 하고, 점심 간단하게 먹고 2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평균에서 나눠보니까, 예. 한 건당 3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 도중에 한 분이 컵라면 재판이네요 해서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많이 개선되었고, 그 이유는 당시는 1년간 발생하는 소년 사건 건수가 12만 건 정도 됐거든요. 네. 네, 지금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6만 5천 가까이로. 네, 그것이 이제 전체 소년재판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하루 재판하는 게? 지금은 제가 떠나죠. 한 4년이 지나서 예. 정확치는 않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한 10분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일본 교토가정재판소에 비하면 네. 시간이 적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교토가정재판소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 건을 1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 재판장이 얘기도 물어보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 서 있었는데 호통 지를 필요도 없고, 예. 판사님이 하고 싶은 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예. 아이들 듣고 자기 얘기를 말하고, 부모님 그하고 같이 참석했던 교사, 그다음 법원 주사들, 그다음에 가사조사관들이 한 10명 가까이 앉아서 심리 상담하듯이 하니까요. 조용한 가운데 마지막쯤 되니까 아이가 스스로 울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전해져 오던데, 우리는 짧은 3분 기간 동안 아이들을 다시는 법정에 세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게 호통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판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 판사 수도 부족한데, 소년재판에 지금 투입되는 판사님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지금 판사님 수가 3,000명이 넘었는데, 예. 소년재판을 담당한 판사님들은 30명 내외거든요. 전국에 다 합쳐서 30명이요? 예. 조금 더 적은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소년재판에 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사님께서 그런 의견을 계속 얘기하셨을 텐데 아직도 예전보다는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그렇고 꼰대 이런 말 들을까 봐 걱정도 하기도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나 또 청소년들을 사고치거나 아니면은 반항하거나 이런 모습 보면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판사님도 처음 판결을 하실 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의 유명한 딸동네에서 자랐고요. 예.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 중학교 동창이 부산의 유명한 복조직의 행동대장으로 있다가
사건을 저지르고 두목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초범 생활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뭐 제주에는 어렵게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예. 그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지만 범죄 세계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들을 제가 선재판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이해도가 빨랐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상황이 역시 경제력에 의해서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그런 이제 직감은 경험적으로 확인한 거죠. 네. 수많은 재판을 하시면서 그 피고인석에 서 있는 그 아이들을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환경에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예, 지금 전체 소년범 사건을 조사해 보면 결손 저소득 빈곤층 가족 비율이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은 법원에 서게 된 아이들만을 놓고 보면 거의 70% 이상이 저소득 빈곤층 결손 가정 아이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를 저지르게 되면 부모님이 계시면 뭐 사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든지 경찰 단계에서 사과를 하고 또 배상을 하고 훈방 조치되고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 배상하고 기소유예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걸러서 지는데요. 법원까지 오게 되는 것은 그런 게 그럴 수가 없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결국에 그 소년법정에 서는 아이들은 전체 비율보다 훨씬 높게 결손 저소득 빈곤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식으로 큰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소년보호 처분 중 가장 무겁다는 10호 처분을 많이 내리셨다고 하는데요. 이 보호 처분 10호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갖는 겁니까? 형벌과는 달리 소년보호 처분은요, 딱 규정이 되어 있으면 1호에서 10호까지만 우리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시설에 수감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8호 처분이라고 소년원에 한 달짜리, 그다음에 9호 처분이 소년원에 가는 6개월짜리. 네. 예, 그다음 10호 처분은 소년원에 2년간 가는 겁니다. 그럼 기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6개월과 2년 사이에 1년짜리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중간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6개월 하기는 범죄가 좀 적하고 2년 하기는 조금 약한데 이런 아이들만 6개월 하게 되면 재비행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저는 아이한테 재비행을 맞고 개과천선하라고 10호 2년을 하는 경우가 다른 판사님들에 비해서는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중간한 처분을 해서 6개월 하게 되면 다시 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온 입장에서 아예 소년원에다가 장기간 좀 맡겨서 자유의 그 범죄 그 노출도 막고 거기서 교육도 받고 학업도 이수를 하고 하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처분을 했던 겁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의견 막 주고 계시는데요. 6847님께서 창원지법에 계실 때 뵙고 재판하시는 거 보았는데 존경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양문성님께서 유튜브로 지금 지켜보시면서 의견 주셨는데요. 처벌과 교육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아이들의 측은지심이 없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재비행을 막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가량이 결손 저소득 빈곤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회내 처우로 해서 돌려보내면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호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저지르고요. 네. 그런 이제 처분들이 결국엔 아이한테 결과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서 제가 조금 남들보다는 높은 처분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하고 있다, 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뭐 지적도 있고요. 또 이른바 촉법 소년 문제로 인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적지 않거든요. 예. 판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년법 사건 수는 지금 2010년도에 비해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사건 수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흉악범죄, 그다음 강력범죄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다만 SNS나 보도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노출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네. 흉포화되고 잔혹화되고 있다는가,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인상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옛날에도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보도가 안 됐을 뿐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법 소년 문제는 촉법 소년과 소년법은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어른과 아이의 경계선을 짓는 법이거든요. 네. 이것을 만약에 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형벌에 있어서 어른과 아이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다른 법도 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미성년자보호법이라든지 민법, 모든 법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이 어른과 아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향할 필요가 있다면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네. 만약에 한번 이제 정하고 나면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3세로 내리자는 의견이 많으신데 지금 10세에서 14세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13세로 내렸다 그럴 경우에 그럼 12세 아이가 또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12세로 내리면 또 11세 아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 무한정 이렇게 무익한 논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개정할 때 다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성숙한 자세를 보이셔서 그런 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법을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판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요, 우리 사회가 조직폭력 범죄보다 청소년 범죄에 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비행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어떻다고 보세요? 예, 그것은 제가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들이고요, 피해자도 미성년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4명이서 1명을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했는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면서 소년법 폐지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직폭력배 4명이 선량 시민 1명을 그런 식으로 폭행했을 때 과연 사형 무기징역형 선고해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아무리 질문해도 최대치가 10년입니다. 징역 10년. 네. 예, 그 경우에 비교해 보시면 우리 사회가 조직폭력배보다 더 비행청소년에 대한 혐오가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검사의 구형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검사들의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그 소년 사건에서는 검사님들이 소년 법정에
그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참여를 못해요. 예, 소년 보호 사건에 있어서는 네네. 참여를 못하고 소년 행사 사건은 검사님들이 참여합니다만은 네. 소년 보호 사건에 있어서는 그 참여를 할 수 없고 예. 구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호에서 10호까지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반 행사 사건처럼 뭐 구형의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지 않고 판사님들의 재량도 거의 없어서 네. 네, 구형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판사님은 그동안 법정 밖에서도 아이들을 만나고 보도모 오신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품이고요. 성품 교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의 환경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육을 잘 받고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야단 맞고 집에 가서 범죄를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네. 여전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폭력 지급하면 그 마음 먹은 것이 며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네. 예, 그 아이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 환경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모두 판사님. 그 아이들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유, 이 판사님 예.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깜빡 잊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인터뷰를 좀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법원 천정호 판사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